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우리 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기시험 36번부터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번을 보시겠습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번 반찬은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그리고 5번은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서 미각을 자극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입맛이 없는 경우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서 식욕을 돋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이게 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강에서도 뭐가 있냐면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입안 헹구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구강 쪽에서는 입안 헹구기가 대상자를 식욕을 촉진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7번 보시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관을 잠근다, 침대 머리를 낮춘다,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비관을 꼬였는지 확인한다,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대상자가 구토를 하거나 청새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비관을 잠그고 그리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비관을 잠근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침대의 머리를 높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경관 영양을 주입할 때는 일단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침상 머리를 올리고, 그리고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관 영양 주입 시에 비관이 빠질 경우 같은 거 우리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관을 밀어넣거나 삽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관이 새거나 역류될 때도 비관을 잠근 후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액 역류할 때 비관 마개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비관을 잠근다가 되겠습니다. 38번 보시겠습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삼키게 한다. 가루약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번은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후 가루약을 넣어서 조금씩 먹인다고 했는데, 우리 가루약 같은 경우는 깨끗한 숟가락으로 사용해서 약물에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침 주사기라고 해가지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할 때 가루를 흡연해가지고 녹인 가루를 흡연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그리고 경구약 복용할 때 우리 알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약병에 약뚜껑을 따르고 다시 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요.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에 나누어서 주고, 그리고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파킨슨 질환 같은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삼키기 쉽게 하고 흡수하게 용이하도록 충분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약 같은 경우는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요. 그리고 계량컵을 물약을 따를 때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 다음에 투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약을 붓기 전에 약을 조금 흔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혈병을 라벨에 붙은 쪽을 잡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3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안약은 아래 결막낭, 하안검이죠.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우리가 투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안약의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비루관을 잠시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겠네요. 중앙에 외측이니까 여기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라 같은 경우는 안연고겠네요. 그죠? 안연고. 예. 아래쪽 한검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니까 안연고이고 마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40번 보시겠습니다. 정맥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 이거 너무 쉽죠? 그래. 1번 주사 부위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네요.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번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액이 심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사 같은 것을 때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이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주사 부위가 붓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붉게 되어 있고 약간 염증 반응이 있거나 그럴 땐 조절기를 잠그고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41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그 다음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서 미관을 좋게 한다.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우선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대상자를 관찰하고 낙상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을 치워주시는 게 좋고,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 화장실은 밤에도 찾을 수 있도록 표시등을 켜둬야 되고요. 그리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내릴 때도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고리는 우리가 열고 닫기 편하게 막대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저쪽에서 현관문을 할 때 문고리는 열고 닫기 편하게 막대형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42번 보시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이거는 뭐냐면 평소에 배변 시간을 파악해서 변기를 데워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그래서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가 가지고 표현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갖다가 미리 파악해서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변비 같은 경우 있을 때는 복부 마사지를 시행해서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43번 보시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이동변기는 침대에서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우리 보시면 일단은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동변기는 침대에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고, 그리고 이동변기의 높이와 침대의 높이는 같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두 발에 바닥에 닿아서 편하게 대소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하는 게 바로 즉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동변기는 침대에서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넣는다. 이게 답이겠네요.
14번 하시겠습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욕창 예방, 근육 이완, 변의 작업, 심리적 안정, 장운동 촉진인데 우리가 대상자가 일단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치매 등으로 인해서 실금이 빈번하게 해서 이게 교육이 우리가 훈련이 안 들어갈 때 이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부끄럽고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기저귀를 살펴줘야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배뇨나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닦아줄 때 우리가 잘 닦아주고 마른 걸로 잘 닦아주고 그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욕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욕창 예방이 되겠습니다. 45번 해보시겠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을 잠근 후에 보관하게 한다.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유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소변 주머니를 아랫뼈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는지 우리가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이럴 때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서 먼저 소변 주머니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꺾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들이 움직일 수 있고 유치도뇨관이 있다고 심상에 머물 필요는 없이 움직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별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그리고 강제로 유치도뇨관을 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요도 점막을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할 경우가 있는데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그 다음에 소변색이 탁하거나 또는 너무 소변 양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보고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한다. 가 맞고요. 네. 우리 46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 먼저 뺀다. 우리 보시면 답은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가 맞고요. 그리고 의치를 뺄 때는 우리가 위쪽부터 빼고 그 다음에 끼울 때도 위쪽부터 끼웁니다. 그래서 끼고 뺄 때는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도록 하고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를 주의해서 닦도록 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우리가 상거나 표백제에 담그지 않도록 합니다. 변형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의치를 보관할 때는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잇몸 자극을 해소하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쪽 아래쪽에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네요. 47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라고 했습니다. 빗질은 매일 하는 게 좋고요. 머리가 엉켰을 때는 우리가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 손질 중간이나 후에 대상자의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손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가 되겠네요. 네. 48번 보시겠습니다.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반신욕을 하게 한다. 2번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번 이동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번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목욕시킨다.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당연히 5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목욕물의 온도는 우리가 보통 40도 내로 따뜻한 정도 40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욕실의 온도, 실내 온도 같은 것은 여기 24도 정도가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 탕 속에 미끄럼 방지 매트, 만약에 샤워를 산다면 샤워 체어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게 좋고, 목욕 시간은 보통 20에서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한테 식사 직전이나 직후는 목욕을 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실 문은 잠그지 않고, 그 다음 치매 노인이 목욕을 거부할 때는 강제로 목욕시키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하든지 아니면 놀이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49번 보시겠습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 48번에서 설명했던 게 나오네요.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목욕 중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목욕 후에 몸의 물기를 자연 건조되게 한다. 목욕물의 온도는 50도씨 이상이 되도록 한다. 비누에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이것은 우리가 답의 2번이겠네요. 그죠? 예, 목욕 중에 따뜻한 물에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의 온도는 보통 아까 40도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가야겠죠. 우리가 그 혈행이 심장 쪽 정맥 혈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되겠네요. 50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단추가 없다고 했으니까 티셔츠가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른파 이쪽은 일단 해볼까요? 벗는 것이니까 벗기는 것은 항상 건강한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히는 것은 마비 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시면 먼저 오른팔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나와야 되고 왼쪽 팔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나왔네요.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쪽은 벗기고 그 다음에 불편한 쪽은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50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